번째 시간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N+1 문제 얘기해 볼 겁니다. 아마 백엔드 하시는 분들은 N+1이라는 문제를 한 번쯤은 면접 대비라든지 본인 백엔드 스터디 하시면서 들어보셨을 텐데, 백엔드 아니신 분들도 오늘 기회 삼아 오늘 제 발표를 통해서 N+1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환경이 GraphQL 관련 환경에서 발표를 할 거라서, 제가 예전에 GraphQL 가지고 한번 20분 동안 발표했는데 특징 간단하게만 복습하고 본격적으로 N+1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환경이기 때문에 네스트를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 건데, 제가 너무 플랫폼 종속적으로 설명하지 않도록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쉽게 설명해 드렸고요. GraphQL이라는 환경을 가장 잘 생각하시면서 발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ORM 같은 경우는 프리즈마 ORM인데, 프리즈마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GraphQL 복습부터 먼저 들어가 보자면은, 우리가 GraphQL 하면은 REST API랑 비교를 하는 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REST API 같은 경우는 각자 API마다 정해진 URL이 있고, 거기다가 요청을 보냈을 때 URL마다 일정하게 백엔드가 짜놓은 응답이 온다. 아마 다들 사용하시는 거 아실 텐데, GraphQL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패스에다가 API를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정보만 작성해 가지고 받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코드 캡처해 놨듯이 특별한 유저의 포스트 정보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유저 아이디를 인자로 넣었을 때 아이디랑 네임이랑 포스트, 그리고 이 포스트의 타이틀을 가져오는 그런 GraphQL 쿼리를 보냈을 때 우측에 있는 것처럼 본인이 요청 보낸 필드만 클라이언트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예시인데요. 결론적으로 이걸 왜 하냐? 클라이언트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위해서 여러 번 요청을 보내야 되는 언더 패칭이랑 필요하지 않은 정보가 오는 오버 패칭을 막기 위해서 GraphQL을 사용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요청한다, 사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뒤에 제가 설명해 드리는 N+1과 이 환경에서 어떻게 좀 더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즈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사실 이것도 ORM이에요. 우리 스프링 하면서 JPA랑 그리고 이승진 교수님 수업에서 마이바티스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랑 이렇게 오갔었는데, 프리즈마도 Node.js 진행해서 사용되는 ORM입니다. 특히 타입스크립트 환경에서 가장 호환성이 높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조작을 기존의 SQL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메서드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위에 짤에 select from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 SQL이 아니라 밑에 prisma.person.findMany라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메서드죠. 이 함수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백엔드 서버가 요청을 해서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N+1 문제를 얘기할 건데, 자, 먼저 사전적으로 N+1 문제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드리자면, 백엔드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비효율적으로 쿼리를 날리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해요. 즉 어떤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 불필요하게 여러 번 질문을 반복하는 상황이라고 해놨어요. 만약에 면접에서 물어본다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는데, 제가 이걸 딱 듣고 나서 뭔가 바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시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제미나이랑 예시를 짜봤어요. 자, 먼저 우측에 있는 get books from author라는 쿼리를 책에서는 타이틀, 그리고 저자에서는 네임만 가져온다고 가정하고 쿼리를 날려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우리 페페가 서점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만화책 목록이랑 해당 만화책마다의 작가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보내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서점 주인 아저씨는 일단 책부터 뒤져봅니다. 여기 책은 진격의 거인이 있고요, 주술의 전이 있고요, 원피스가 있고요. 점점 이게 다 리스트를 짜가지고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져온 책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씩 들어보는 거예요. 진격거 작가님은 누구누구고요, 주술의 전 작가님이 누구누구고요, 원피스 작가님이 누구누구고, 이렇게 불필요하게 찾고 있는 현상을 N+1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 왜 저렇게 하냐? 그건 뒤에 말씀드릴 텐데. 자, 그래서 결론은 최초에 한 번의 만화책 목록을 가져오는 이 쿼리를 진행하고 나서 각 만화책 n개마다 작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n번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리는 이 현상을 n+1 문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목록을 가져오는 쿼리, 그리고 n번의 추가적인 쿼리가 발생하는 이런 1+n번의 쿼리가 발생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을 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책을 가져오고 나서 하나씩 들춰보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비효율적인 거냐. 그냥 만화책 가져올 때 각 책의 작가 정보도 같이 찾으면 되는 거 아니? 이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네, 맞아요. 프리즈마 환경에서는 이거 이제 프리즈마.독점 파인드 메니 안에 그 옵션이 하나 들어있는 거 볼 수 있어요. include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include에 author를 true로 넣었으면은 우리가 프리즈마 클라이언트를 사용해가지고 DB에서 책 정보를 찾아올 때 각 책에 있는 저자 정보도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쿼리를 날릴 수 있습니다. 자, 쿼리를 이런 식으로 최적화한 상황에서는 여기 그러면 이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요청에서 자, 여기는 만화책 목록이랑 책마다 작가 이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책도 주면서 작가의 정보도 함께 리턴하는 최적화되는 한 번에 이 책 주인은 다시 한번 책마다 뒤져보지 않고 한 번에 답을 하면서 바로 이 페페한테 답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쿼리를 최적화한 상황, 인클루드를 통해서 쿼리를 최적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제가 그래서 프리즈마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면 JPA에서도 이런 n+1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 고민해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딱 이 한 번에 쳐다본 거 얘기 들었을 때 이거 그 엔티티 JPA에서 지금 이걸 로딩으로 해결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JPA 공부하신 분들이면 이걸 로딩으로 그 n+1이 해결 안 된다?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오버한 테크 코스 하시는 분들의 테크톡을 보면서 JPA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봤는데 JP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걸 로딩을 했을 때 JPQL의 쿼리 방식이랑 그 JPA만의 영속성 관리 레코딩 때문에 이걸 로딩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프리즈마에서는 인클루드를 통해 가지고 n+ 문제를 바로 최적화된 쿼리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즈마 같은 경우는 이 한 번의 요청 앞에서 제가 적어놨던 인클루드를 통하면은 단일한 요청에 대해서 한 번의 요청에서 모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된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즈마에서는 인클루드를 사용해가지고 n+1 문제를 해결할 때 관계되어 있는 테이블을 어떻게 로딩할 것인지 전략을 개발자가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릴레이션 로드 스트레지를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은 프리즈마 내부에서는 이 로드 스트레지를 조인이라는 기본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조인과 쿼리라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프리즈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가져오는 방식을 최적화하는데 프리즈마가 명시를 하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조인으로 가져오게 돼요. 근데 조인과 쿼리가 뭐가 다른가 해가지고 봤더니 조인 같은 경우는 JPA 배치 조인을 생각하면 돼요. 한 번에 조인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제가 여태까지는 이제 n+1 문제를 해결할 때 조인을 가지고 가져오는 방식을 설명해 드렸는데 굳이 한 번에 작과 정보를 가져오는 것도 말은 되겠지만 일단 책을 한 번에 싹 가져와 가지고 그 SQL 쿼리를 날릴 때 굳이 요청을 한 번씩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책에 대한 작가 정보를 가져다 줘라고 하는 방식으로도 처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걸 배치를 통해서 쿼리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 로딩할 때 전략은 쿼리라고도 명시적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애플리케이션 레벨 단에서 프리즈마 단에서 조인을 실행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더라고요. 공식 문서에 나와 있어서. 그래서 조인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트그레스QL이랑 MySQL에서 각자 레트럴 조인이랑 서브 쿼리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고 적혀져 있고, 쿼리 같은 경우는 조인 쿼리를 배치 처리해가지고 한 번에 가져온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공식 문서에서는 맨 윗줄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조인 전략이 웬만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조인 방식으로 갖고 온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인클루드를 해결하면은 아니 그럼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팀원에게 인클루드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GraphQL 환경에서는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GraphQL의 핵심이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데이터만 정확히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클라이언트가 저 책에 아이디랑 타이틀만 요청했으면은 서버에서는 저자에 대한 정보는 필요 없으니까 안 보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인클루드를 통해 가지고 쿼리문을 짜 놓으면은 이 프리즈마는 무조건 클라이언트가 저자 정보가 필요하든 말든 일단 데이터베이스 따내서 책의 정보도 가져오면서 저자의 정보도 같이 가져옵니다. 클라이언트는 분명히 저자 정보는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 없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요청한 필드만 가져왔으니까 다행인데 백엔드 단위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필요 없는 정보도 같이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불필요한 이런 오버패칭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클라이언트가 요청했을 때 저자 정보를 요청했으면은 인클루드를 넣으면 되는 것이고 클라이언트가 책 정보만 가져오고 즉 저자 정보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인클루드를 안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간단하게 그냥 그 불리언값 가지고 인클루드 객체를 넣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메서드 이 함수에 굉장히 종속적인 메커니즘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서비스 코드에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포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다 없어요. 지금 마지막 개념인데 클라이언트의 그러면 지금 가장 목표는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필드를 요청했는지 알아내는 게 가장 주요한 로직이잖아요. 그래서 네스트에서는 요청에 대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가져오나를 공식 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요청에 대한 상황 정보랑 메타데이터를 익세큐션 컨텍스트를 통해서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익세큐션 컨텍스트는 REST API나 GQL, 웹소켓, RPC 등 다양한 통신 프로젝트랑 상관없이 다 가져오고 개발자가 특수한 컨텍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GraphQL 같은 경우는 GQL 익세큐션 컨텍스트로 따로 랩핑을 한다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GraphQL 요청에 특화된 정보를 변환을 하면은 제가 info라고 그 변수를 만들었는데 저 info 객체를 뜯어보면은 GraphQL에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필드 정보를 추상 트리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익스큐션 컨텍스트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한 걸 찾아러 갔는데 네스트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이 그림과 같이 나와요. 자, HTTP 요청이 들어왔을 때 미들웨어, 가드, 인터셉터, 파이프를 통해서 거쳐오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컨트롤러랑 서비스랑 리포지토리를 통해서 로직이 가공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터셉터를 통해서 리스폰스가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구현을 해야지 이 요청을 가로채는 로직을 어디에 짜야 되나 보니까 미들웨어에 넣기에는 미들웨어 단위에서 요청에 대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가드랑 파이프는 주로 이제 로그인과 관련된 인증 인과에 대한 로직을 주로 작성하는 것이고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DTO를 검증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터셉터에 넣는 게 가장 좋다라고 결론이 나서 인터셉터에 구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드를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저가 요청한 이 GraphQL 요청 쿼리문에서 페이지를 추출하고 이것을 include 옵션으로 변환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이 프리즈마 서비스 클라이언트 단위에 include를 전달을 해서 최적화된 쿼리를 실행하면 된다라고 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발표 요약을 해보면은 M+1 문제 같은 경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ORM을 사용하면서 최적화된 쿼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쿼리 문제이자 이고 그리고 프리즈마 ORM에서는 이거를 include를 사용해가지고 해결을 한다.
그리고 네스트에서는 인터셉터에서 GraphQL execution 컨텍스트에 접근하면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서 정보를 빼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빼내온 정보를 인클루드를 동적으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요청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발표를 정리할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인클루드 말고도 셀렉트라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SQL에 셀렉트 있죠. 셀렉트랑 똑같이 프리즈마에서도 셀렉트를 명시적으로 선언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로 선언한 필드만 데이터베이스 가져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발표에 넣지 않은 이유는 거기까지 하면은 용량이 너무 많아서 어로 빼놨는데 셀렉트 옵션 또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필드에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필요한 필드만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면 더욱더 최적화된 쿼리로 짜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배치를 통해 가지고 그 SQL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 또 프리즈마의 플런트 API가 있더라고요. 데이터 로더라고 보통 다른 데서도 많이 말을 하는데 이런 패턴을 통해 가지고 쿼리를 배치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